옛날에 내가 기본 개념이라고 했는데 상식 진짜 이거는 뭐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을 좀 알려주겠습니다. 너희들의 기초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 니들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 지금. 자 볼게요. 자 온도 한번 알려줄게요. 이게 온도는 그냥 고3 때까지 계속 써먹는 거야. 온도가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온도의 단위가 있어. 우리나라는 뭐 쓰죠? 단위가 도시이고 섭씨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핫씨라고 씁니다. 자, 과학자들은 켈빈 이렇게 씁니다. 오늘 요 세 개 구분할 거야. 요 세 개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쉽게 하겠습니다. 어는 점, 끓는 점. 진짜해. 뭐. KFC. 거꾸로. 다음에는 KFC 이런 식으로 써볼까? 자, 어쨌든. 자, 우리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쓰는 섭씨에서 니들 다 알아. 물 몇 도에서 얼어? 0. 좋아요. 몇 도에서 끓어? 100. 오호. 온도계의 눈금을 만들고 싶어. 정수로 떨어지게. 자, 몇 칸짜리 온도계 만들면 될까, 이거? 100칸. 똑똑하네. 똑똑해요. 100칸. 자, 여기서 나 미국물 좀 먹었다. 오, 미국에서는 물 몇 도에서 온다고 배워? 캄보디아보다 못한 놈. 어제 캄보디아 물 먹었다고 딱 솟던 애가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32도에서 온다고 배웁니다 그러더라고. 미국 하시스잖아. 걔네들은 물 몇 도에서 얼어 물어보면 걔네들은 야 32도에서 얼어 이렇게 얘기해.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몇 도에서 끓니 물어보면 미국 애들 뭐라 그러게? 찍지 말. 212도에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100칸짜리를 만들면 되는데 미국은 몇 칸짜리 만들면 좋을까? 210, 200. 여기서 왜 빼면 180 아니니? 네. 180칸짜리 만들면 딱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00도에서 끓고 미국에서 212도에서 끓으니 끓는 물에 손을 넣었을 때 누구 끓는 물이 더 뜨거울까? 미국. 똑같이 뜨거운 거 아니에요? 똑같이 뜨겁지. 네,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이런 애들이. 아마 여기 나중에 좀 유튜브 유명해지면, 진짜 멍청한 애들이 많구나. 왜 알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뜨거워. 단지 뭐만 다른 거야. 숫자만 다른 것 뿐이지. 뜨거울 정도는 똑같잖아. 가지고 있는 연료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칸을 만들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는 한 칸 가는 동안 얘는 몇 칸 가야 될까? 똑같이 온도 올라가면. 좋아요. 1.8칸.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갔어요? 자, 더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우리나라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봄, 가을이죠. 예. 봄, 가을의 날씨가 한 20도씨 정도 됩니다. 자, 20도씨예요. 우리나라 몇 칸 간 거예요, 0에서? 20칸. 20칸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0에서 20칸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6칸. 20칸 갔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해야 돼? 20. 20칸을 해야 되니까 1.8에다가 곱하기 20을 하면 36칸을 움직인 거지.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0이지만 미국은 기준이 어디야? 32. 32지. 그러면 32로부터 36칸을 간 거니까 100칸. 몇이 나와요? 68도가 8. 나오는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도시는 미국에서 68도입니다. 68도예요. 네, 이거를 어떤 때 경험을 하냐면 선생님 그 와이프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미국 영화야. 미국 영화인데 얘네들이 예. 앞으로 미국 여행을 갈 때는요, 뭘 기준으로 하면 되냐? 화씨를 쓰는 거, 내가 상식 알려준다 그랬잖아. 화씨를 쓰는 나라를 갈 때는 70도를 기준으로 하면 돼. 70도를 기준으로 70도가 좋은 날씨구나. 그 다음에 1.8칸씩 간다 그랬잖아. 18도 올라가면, 70에서 18도 올라가면 한 88, 90 되겠지. 90 정도면은 30도 우리나라 여름 날씨구나. 그죠? 그 다음에 70에서 18 떨어뜨리면 한 60 정도 되겠지. 60 정도 떨어지면 한 10도 정도. 약간 쌀쌀한 날씨겠구나. 이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 온도계 차이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에 계속 켈빈을 쓰고 있잖아요. 요 켈빈은 약간 의미를 조금 부여하겠습니다. 얘는 0켈빈이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0켈빈이 뭐냐면은 모든 물질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는데 자 기체는 마음대로 막 움직인다 그랬죠.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열을 다 뺏기면 얘네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까?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겠지. 그것보다 낮은 온도 만들 수 없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어.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만들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겠지.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을 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상태의 온도를 0K라고 놓자 이렇게 한 거야. 이해갔습니까? 자, 얼음이야. 우리가 봤을 때 얼음은 차가운 애지만 어찌됐든 얼음이라는 것 자체도 고체 상태에서 제자리 진동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0도일 때 H2O라는 물질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본 거야. 진동을 가지고 만들었어. 그러면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 다 알죠. 273켈빈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다시 과학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몇 도에서 끄니? 그럼 물이 끓는 점의 온도는 어떻게 표현을 해? 했더니 얘네가 373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얘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몇 칸짜리 온도겠으면 돼? 100칸. 100칸이야. 우리나라랑 어때? 똑같아요. 똑같지. 그지? 네. 한 칸 갈 때 똑같이 한 칸 가면 돼. 그러면 20도시라는 거 20칸 간 건데 누가 기준이야? 273이 기준이니까 켈빈으로 나타나면 몇이 나오는 거야? 293 켈빈이 나오는 거야. 계산하기 쉽죠, 켈빈은. 네. 뭐를 쓰는 나라에서는? 섭씨를 쓰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책에서는 1000만 켈빈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책에서는 1000만 도시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1000만이라는 단위는 엄청 크잖아. 그지? 약 1000만 K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1000만 K든 약 1000만 도시든 어때? 똑같이 같은 말이야. 왜 몇 칸짜리 온도겠습니까? 100칸짜리 온도니까. 근데 만약에 화씨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1.8배 차이 나니까.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진짜 너희들 상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열의 전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열의 전달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운 거. 아는 거 얘기해봐. 열의 전달 방법. 전도, 복사. 복사, 대륙. 오, 좋아요. 이거 세 가지. 자, 우리 똑똑이들 차이점 얘기해봐. 전도는 응.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 전도는 천천히 가는 거고, 대륙은 계류는 이렇게 도는 거. 도는 거고. 그래, 뜨거운 거는 이로 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가는 거고. 복사는 물질 없이. 한 번에 직방 못 봐. 직방으로 빵. 자, 비슷해요. 근데 선생님 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이걸 이제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해. 열을 전달할 때 나중에 계속 써먹거든. 그래서 자, 전도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름이 뭐야? 너. 진선. 진, 선. 선, 선우? 자, 선우한테 내가 열을 전달하고 싶어. 열로 하지 말고 빵으로 할게요. 니들은 빵을 먹으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애들이야. 자, 빵을 줘. 내가 선우한테까지 줘야 돼. 근데 빵이 무한대로 많아. 자,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세요. 열 에너지 계속 공급해. 막 계속 빵을 줘. 앞에 있는 친구부터 막 먹어. 먹는데 자꾸 막 계속 먹으면 계속 온도 올라갈 거 아니야. 네. 진짜 터져 죽을 것 같아. 배 터져서. 그럼 뭐해? 다 줘요. 옆에 친구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막 줘. 옆에 친구한테 막 주니까 옆에 친구들이 또 막 먹으면서 배부르면 다시 또 누구한테? 옆에 친구한테 막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빵을 다 먹어요. 먹으면서 선우까지 먹게 되겠지. 네. 이해하니? 그래서 열이 옆으로 전달하면서 쭉 가는 것이 전도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대류는 뭐냐면 내가 빵을 줘. 빵을 준데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럼 뭐 하는데? 옆으로 빠지면 돼. 그잖아. 옆으로 빠져. 그럼 뒤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채우겠지. 그럼 또 막 줘. 얘네들이 빠져. 그럼 선우가 점점 어떻게 돼? 여기로? 와요. 오겠지. 그럼 배부른 애들은 뒤로 가고 배고픈 애들은 앞으로 오고 계속 뭐해? 너희들이 직접 움직이지. 네. 이게 대류야. 이해 갔어요? 자, 복사는 뭐냐면 나랑 선우 사이에 아무도 없어. 물질이 없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빵을? 빵으로 줘요. 던지면 되잖아. 열이 직방으로 날아가요. 근데 이걸 누가 가로채면 선우한테 가볼까? 못 가요. 못 가지. 그래 복사는 물질 못 들어. 물질을 뚫지를 못해. 자, 또 하나. 복사는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라고 하지 않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 물질 안 막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는 우주니까 진공 상태지. 물질이 없지. 그럼 유일하게 올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으니까? 복사밖에 없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매질이 필요합니다. 매질. 열을 전달해주는 물질. 전도는 있고요. 대류도 있어야 되나? 복사는 없어도 됩니다. 그죠? 전도는 매질이 뭐 하는 거예요? 열을 옆으로 전달해 주는 거고, 얘는 매질이 직접 열을 안고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사는 열이 직접 이동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요걸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난로야. 우리 캠핑 같은 데 가면 이게 난로 같은 거 피잖아요. 자, 등유 난로를 폈어요. 난로를 폈는데 난로를 둘러싸고 있는 철판이 전체적으로 다 뜨거워졌어. 이거 뭐였다? 전도겠지. 철판이 뜨거운 건 전도겠지.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실 안에 공기가 전체적으로 훈훈해지는 거. 대류. 대류지. 그러면 복사는 뭐? 복사는 내가 난로 앞에 서 있는데 꽈추만 뜨거운 거야. 와. 엉덩이는 차가운데 꽈추만 뜨거워. 뭔 소리야? 앞에만 뜨거운 거야. 이해 갔어요? 예. 이게 뭐야? 복사. 이해 갔습니까? 아,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